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요일 상승미소입니다. 일주일 참 좋았습니다. 사실 빅테크 어닝, 그 다음에 GDP, FOMC, 거기에 금요일에 PC 물가지수까지 다양한 이벤트가 있었지만 개의치 않고 올랐습니다. 왜 올랐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토마스 선생님 말씀 들어보시죠. 토마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우리 방송 제목 우려 반 걱정 반 기대 반 이랬죠. 그만큼 빅 이벤트가 많았던 한 주. 사실 겁도 났고 걱정도 많이 됐는데 뚜껑을 열고 결과를 보니까 이건 급격한 상승이 왔습니다. 이렇게 우려를 넘어서 예상을 뛰어넘는 급격한 증시 상승이 나타났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 혹시 선생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네네. 증시에서 지금까지 비관적으로 우리가 부정적으로 이렇게 판단되었던 것이 이번 주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돌아선 면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동안 현금 들고 사이드에서 대기하고 있던 투자자들이 막 뛰어드는 그 포모 현상. 자기 혼자 기차 못 탈까봐 눈 감고 그냥 기차 올라타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숏스퀴즈가 났다.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부 사항을 좀 보면은 그럼 증시에 어떤 긍정적인 면이 나왔느냐. 그걸 보면은 일단 대기업들의 그 어닝이 잘 나왔어요. 월가 그 분석가들이 물론 전망치를 좀 낮게 놔둔 것도 있지만은 어쨌거나 그 예상치를 넘어서 지금까지 S&P 500 그 기업의 그 어닝이 발표한 기업 중에 한 73% 정도가 이 월가의 그 예상치를 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또 우리가 빅테크 그 어닝에서도 봤지만은 어닝이 사실 객관적으로 이렇게 잘 나온 건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월가의 예상치를 넘어서 어닝 발표 직후에 이제 상승으로 이제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어닝 호재 이것이 이제 일단은 제일 큰 이제 좋은 호재였다 이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수요일날 파월 의장의 이제 그 기자회견. 사실 그 기자회견 하기 전까지는 증시가 되게 불안해서 한 발짝도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이다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중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말 실수인지 아니면은 투자자들이 잘못 해석한 건지 하여튼 어쨌거나 비둘기파적으로 시장은 해석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폭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미국 의회에서 이제 기후 변화 대처 이제 에너지 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통과가 됐어요. 통과가 되면서 그 안에 이제 수혜주 물론 그 재생에너지 쪽도 많이 올라갔지만은 태양광 증시를 움직일 수 있는 주식으로는 테슬라. 이제 전기차의 그 저소득층이 전기차를 샀을 때 크레딧에서 4,000불 더 준다 하는 이제 그런 항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테슬라의 이제 수혜로 또 올라서 테슬라주도 이제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제 몸집이기 때문에 테슬라 올라가면서 증시도 상승으로 올라왔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건 제가 확실히 확인한 건 아닌데 그 수요일날 연준 그 파월 의장의 그 비둘기적 멘트 그 이후로 대형 헤지펀드가 그동안에 그 위험자산의 공매도 쳐놨던 것을 그것을 청산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대량 숏스퀴즈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 아주 초대형 헤지펀드인데 여기서 그 공매도 엄청 쳐놨던 거는 이제 그걸 청산 중에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숏스퀴즈가 일어났다. 근데 이러이러한 이제 호재로 해갖고 증시가 아주 2020년 이래로 7월 한 달로 보면은 가장 많이 상승한 한 달이었고 또 한 주였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방송 보시면 저하고 선생님이 약간 썰점 비슷하게 했는데 댓글에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않았지만 80% 정도는 떨어질 것이다. 비관적으로 전망한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이런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완전 뒤통수를 쳐서 쇼커버링. 이게 어떻게 보면 기습작전이 그 상승의 요인이다. 이게 첫 번째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투자 심리 그 인디케이터 보면은 예. 거의 제로 수준이에요. 네. 근데 그건 뭘 말하냐면은 이 증시와 미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번 주 페드 폼씨를 앞두고 지난주 미국 증시에서 엄청난 돈이 빠져나갔다고 그래요. 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추세를 볼 때 들어와서 저가에서 매수해야 할 시점인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부정적인 이 확정 편향 이런 데 이제 사로잡혀갖고 오히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은 뭐 가슴치고 이제 후회하겠죠. 네. 근데 우리가 투자할 때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고정적인 신념을 갖고 바라볼 게 아니고 증시는 이 살아있는 생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예. 그럴 때는 자기가 잘못 판단했다 생각되면은 얼른 그 진로를 수정하고 또 숏을 들어가 있다가 잘못 판단됐다라면 숏을 얼른 손절하고 돌아서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걸 어떤 분들은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무슨 어떤 데이터하고 뉴스고 나왔을 때 좋은 거와 나쁜 것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예. 이렇게 저울 때 올려놓고 같이 봐야 되는데 네.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이 투자에서 이 손해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투자는 이 플렉서블레이드, 예. 유연성이 있게 네. 대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지난주에 방송하실 때 저하고 개인적으로 잠깐 말씀하실 때 이제 증시를 좀 부정적으로 봐서 숏을 분명히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은 이미 다 월화요일쯤에 시장의 반응을 보고 정리하고 바로 불적으로 돌아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제가 숏을 갖고 있는 거는 증시 전체를 부정적으로 보아서 숏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소형주 중에 틀림없이 이번 어닝 시즌에서 뭐 로쿠나 뭐 텔레닥 뭐 이런 것처럼 뭐 25% 30% 막 폭락하잖아요. 네. 요 주식이 고를 것 같아 해서 그런 주식을 몇 개를 숏으로 갖고 있을 뿐이지 증시 지수 자체에 대해서 숏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셨구나. 아무튼 그 대응을 네. 선생님은 기민하게 대응을 잘 하셔서 이번 상승장에서 소외당하지는 않으셨죠? 네네. 저는 이제 차트상 3,900 S&P로 3,900선이 원래는 사실은 3,800까지 내려오기를 기다렸는데 폼씨 전에도 3,800 올 기미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3,900에서 제 회원들과 함께 매수 진입해갖고 지금까지 홀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수익이 좋았고 또 달러 추세, 또 유로화 이런 걸 볼 때 금값도 바닥일 예. 것이다 예. 생각해서 1,700달러에서 1,675 그 사이에서 우리가 매수 진입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상당히 이제 프로핏을 좀 거둔 예. 상태. 사실 또 방어주 쪽에서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위험 자산에 베팅하면서도 또 방어주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방어주로 그 유틸리티 섹터에다가 상당 부분 포지션 잡아놨는데 사실은 지난 일주일만 보면은 나스닥보다도 유틸리티가 더 많이 올라갔어요. 네, 방어주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도 월가의 투자인들은 좀 큰 손들은 방어주인 유틸리티를 보험용으로 좀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방송 초반에 이 말씀을 드렸냐면 맞췄다 못 맞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맞춥니까? 점쟁이도 못 맞추고 신이 아닌 이상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주식시장의 이 댓글이라는 걸 보면 나는 떨어진다고 믿는다 하면서 그걸 신념처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안타깝죠. 왜냐하면 맞고 틀리다는 내 신념이 중요한 게 아니죠. 다음날 시장이 리트머스처럼 너 틀렸어, 너 맞았어를 바로바로 알려주잖아요. 사실 네네. 그것을 보고 기민하게 대응해야지 내가 틀렸는데 나는 틀리지 않았어. 결국 떨어질 거야 하면서 떨어질 거라는 이유만을 계속 모아버리면 증시에는 결국 손실로 돌아온다. 전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선생님께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저는 제 나름의 이제 기준이 있는데 S&P 기준으로 해서
한 200포인트 정도가 떨어질 것 같아 하면은 그때는 증시 지수 자체의 숏 포지션을 갖고 있지만은 100포인트나 50포인트 정도 내려올 것 같으려면은 증시 지수에는 숏 포지션 안 가져요. 네. 대신 그때는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놨다가 저가에서 다시 매수하는 그런 전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일주일 증시 이야기로 들어가면 화요일 사실 그 아침부터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구글 같은 경우 이제 금요일 스냅이 동영상 광고 이런 게 안 좋다라고 하면서 사실 겁을 내게 만들었지만 막상 까보니까 유튜브 쪽도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시간외에서 별로 안 좋았다 그래서 마이너스였는데 다음날 본장에서는 구글과 함께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장을 이끌었는데 이게 실적 내용이 어떻길래 이렇게 시장이 폭발적으로 이 두 주식의 그 매수세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뭐 구글은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광고 수익 예. 오케이 그다음에 검색 그쪽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검색해서 광고 수익도 오케이 이런 그런 건데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이제 콜선이거든요. 네. 이 어닝 발표하고 직후에는 한 4%까지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순간 내일이 나스닥 많이 떨어지겠구나 하고 조금 걱정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뽕 올랐더라고요. 웬일인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까 그 가이던스 콜에서 네. 이 CEO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사실 우리가 영업은 잘했는데 강달러 때문에 그 비용이 증가했다. 그래서 강달러 분의 그 변수 그만 제외하고 나면은 우리가 예상하는 바 우리가 영업 실적을 달성했고 다음 분기에도 이 정도 아니면 조금 더 이상 달성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가이던스를 내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월가의 큰 손들은 그러면 달러 때문에 잠시 일시적으로 은행이 조금 나쁘게 나왔다 그러면은 혹시나 다음 분기에 달러가 혹시 약세로 간다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은행은 뭐 오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점수를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증시가 지금 올라갈 이유를 잘 찾아내서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연준이 긴축을 초기에 시작할 때는 이제 우리가 공포에 벌벌 떨고 계속 증시가 하락을 했지만은 일단 지금 연준의 그 긴축이 반환점을 지금 돌았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는 증시 투심은 증시 안에서 경제에서나 긍정적인 걸 먼저 발견해요. 네. 그걸 더 많이 확대 해석하고 그쪽으로 기울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관적인 투심에서 긍정적인 투심으로 이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어닝 별거 잘난 것도 아닌데 하지만은 투심들은 거기서 작은 희망이라도 보이면 거기다 이제 점수 두고 주가를 이제 끌어올리는 거죠. 예. 그런 그 분위기가 이제 파월의장의 기자회견에서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이미 언급하셨지만 기자회견 시작할 때는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봤는데 인플레이션이 굉장하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그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이래서 별로 시장이 좋아할 발언이 안 하다가 갑자기 속도 조절 얘기가 슬로우 더 페이스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증시가 그때부터 상승폭을 확대했는데 파월 의장이 이게 그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도를 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일단 시장이 그 슬로우 더 페이스라는 문구를 일단 상당히 좋게 해석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파월 의장이 그 말을 앞에다 if 조건을 달았거든요. 네. 이러 하면은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 맞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앞에 if는 다 빼버리고 뒤에 속도 조절 단어만 이제 눈에 크게 들어오는 거죠. 결국은 이것은 근데 저는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 말씀하세요. 저는 이 파월 의장이 사실 이렇게 강성 발언 전체적 톤으로 볼 때 강성 발언은 아니에요. 그래서 월가의 이제 그 분석가들은 이제 반반 나뉘어 있거든요. 네. 파월 의장이 전체적인 그 문구, 또 폼시 문구 전체를 볼 때 이게 비둘기적 문구가 아니다. 또 한 반 정도는 이건 비둘기적 신호다. 이렇게 이제 나뉘고 있는데 사실은 그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한 2시간 전에
그 민주당의 그 워런 엘리자베스 그 예. 상원 의원이 예. CNBC 나와갖고요. 파월 의장을 엄청 비난했어요. 뭐라고 비난했냐면 아주 그냥 목에 그냥 핏줄이 버뜩버뜩 서면서 네, 비난했는데 뭐라 했냐면은 당신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지금 푸틴이 일으킨 전쟁 때문에 또 코로나로 인한 중국의 락다운 때문에 공급 차질 이런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생긴 건데 당신이 금리만 인상해갖고 이걸 어떻게 잡냐. 당신의 지금 10가지 지금 병 중에서 당신이 갖고 있는 툴은 한 가지뿐이 없다. 근데 인플레이션도 못 잡을 뿐더러 당신은 금리만 계속 올리다가 미국 경제를 초토화시킬 수 있다. 당신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핏대로 올렸어요. 틀림없이 제가 볼 때는 파월 의장이 그 화면을 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보좌관이 그걸 나중에 네, 얘기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쩌면 기자회견에서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여튼 그랬는데 시장은 이제 파월 의장의 그 슬로트 페이스 요것만 보고 이제 확대 해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환호성을 지르고 이제 상승을 일으켰는데 좀 제가 좀 객관적으로 볼 때요. 네. 우리가 이제 2019년인가 그 팬데믹이 나기 전에 파월 의장이 처음 이제 취임 초기에 그 금리를 막 올릴 때 오토파일러트 그 용어를 썼다가 증시가 며칠 만에 20% 폭락했어요. 그게 2019년은 아니고요. 선생님 2018년 11월하고 12월입니다. 12월 초에 네, 오토파일럿. 그러니까, 네. 그렇죠. 팬데믹 나기 네. 몇 년 전인가요? 네, 몇 달 전인가요? 2년 전입니다.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래서 오토파일럿 언급했다가 증시가 폭락했는데 그 바로 그때가 연준의 기준금리가 2.25 내지 2.5%였어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거기서 더 올라가면은 미국 경제 박살난다 이래갖고 증시가 이제 폭락을 했는데 지금 오늘 현재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2.25에서 2.5%예요. 그 다음에 9월 달에 지금 0.5% 인상할 걸로 예상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2.75 내지 3%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럼 2018년에 2.5% 됐다고, 긴축 발작을 했는데, 지금 이번 9월에 올라가면 이보다 더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경제 기초 체력과 지금 경제 기초 체력을 비교했을 때, 지금이 더 강한가? 요건 좀 따져봐야 된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이 금리가 이제 9월달까지 올라가고 그 이후에 뭐 중지할지 25bp로 슬로다운 할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이 투자자들이 너무 일찍 나서서 앞서가는 게 아닌가. 김치국물 마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마침 오늘 그 장 끝난 그 직후에 미네아폴리스 연은 총재 그 카시카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뭐라고 발언했냐면은 시장이 이 파월 의장의 그 발언 완전히 잘못 해석하고 있다. 우리는 백킹 오프 그러니까 긴축에서 물러설 그런 의도 전혀 없고 지금 연준의 그 긴축 행보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제 이렇게 발언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발언이 어쩌면은 월요일 아침 증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월요일부터 연준 의원들이 이제 마이크 잡고 계속 이제 연설하거든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만일 다른 연준 의원들도 카시카리가 연은 총재 같이 이런 발언을 한다 그러면은 증시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7월 FOMC 다음에 이제 9월이잖아요. 9월 FOMC 약 2달 정도 남았는데 그때 금리 결정을 0.25든 아예 뭐 금리 인상을 안 하든 하려면 그때까지 인플레이션이 좀 확실하게 잡히는 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하신 파월 것처럼 의장이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금리 인상의 그 결과는 후행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부동산 가격 같은 거, 뭐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네. 결국 이것도 슬로트 페이스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미국의 그 부동산은 그 매매 건수는 많이 줄었지만은 네. 가격은 안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갔고 이제 후행적으로 이제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 그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으로 나타날 그 시점 되면은 연준이 또 뭐 금리 인상을 중지하거나 선회하거나 하여튼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달 남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먼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또 슬슬 올라갈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그 오늘 새벽에 그 미니애폴리스 총재처럼 많은 이제 보드 멤버 이사진들이 나와서 그 2달 시간 안에 더 강경 발언을 통해서 주식시장을 상승을 좀 제한하려는 그런 의도를 보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연준이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 이제 올려갖고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그러는데 네. 지금 부동산 가격 안 내려갔고 증시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미국 경제 그 오늘도 데이터를 보면 소비 지출 견조하고 그럼 결국 뭡니까? 긴축의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파월 의장이 지금 조금 불편해하지 않을까 증시 상승에 대해서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채권 시장을 보면 금리를 올렸지만 뭐 앞으로 중단하지 않겠다. 슬로우드 2%라는 조건으로 슬로우드 페이스라는 발언이 채권 시장에 그대로 먹히는 게 지금 금요일까지 계속 채권 금리가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이미 지금 이 금리 하락, 금리가 내려감으로써 채권 수익률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GDP 데이터가 나올 때 그 0.9% 마이너스로 나왔잖아요. 네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채권 투자자들이 확정적으로 미국의 리세션은 현재 마일드하게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은 곧 올 것이다. 여기다가 이제 베팅하는 것 같아요. 물론 파월 의장이나 뭐 바이든 대통령이나 옐런 재무장관 모두 미국의 리세션은 없다. 네.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올 기미가 없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은 채권 시장에서는 이 경제 침체, 뭐 마일드하거나 뭐 하드하거나 하여튼 어쨌거나 그런 쪽을 반영해 나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GDP 0.9% 마이너스 나온 거 이것을 반영한 것 같은데 오늘 7월 여기가 7월 29일이거든요. 네. 근데 아틀랜타 GDP 나오에서 조금 전에 몇 시간 전에 이제 그 웹사이트 업데이트 했어요. 네. 거기에 뭐라 나오냐면은 바로 어저께만 해도 1.6% 마이너스였거든요. GDP가. 지금 플러스 2.1%로 업데이트 돼 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네. 그래서 이제 7월 한 달, 이제 그러니까 6월 한 달을 보고 했던 게 1.9%였는데 7월 한 달을 보면서 다시 업데이트한 게 2.1 플러스로 나왔는데 이걸로만 본다 그러면은 채권 시장이 이제 월요일부터 금리가 상승하는 걸로 반응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GDP 나우가 혹시 2분기가 아니라 3분기 반영하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그 앞날을 내다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까지 오늘 아침에도 많은 경제 지표 나왔잖아요. 어제도 그렇고 이제 그런 걸 기반으로 이제 계산하고 앞으로 포캐스팅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미국 경제가 다시 이제 리세션이 아니고 상당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럼 연준은 금리만 올렸지 경제 이렇게 탄탄하게 잘 나가고 그러면은 서민들 금리가 올라가면서 서민들의 그 뭐 자동차라든가 뭐 주택 구입이라든가 이렇게 뭐 클릭카드라든가 뭐 이런 금리 관련 여기에 대해서 서민들이 더 고통받게 생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이게 참 사실 물가라는 게 오르면 고통스럽긴 하지만 임금이나 다른 자산 시장이 올라가면서 사실 그게 어느새 또 묻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일단 중요한 건 그건 뭐 나중 일이고 현재 채권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데 내려가고 있는 게 멈추고 다시 상승한다 그러면 주식시장도 충분히 반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GDP 부분이 사실 전날 파월 의장이 이 GDP 기자들이 GDP를 묻는 질문에 grain of salt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grain of salt가 뭐냐면 소금 뭐 한 조각,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거 100% 믿지 마라, 가감해서 들어라,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네.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만큼 경기에 대한 자신감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페드가 미국 경제를 망치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1분기,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나서 실제로 그 펀더멘털이 나빠지고 있는데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계속 잡을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결국 그것과 같이 다 중복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미묘하게 시장을 흔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미국이 지금 현재 이미 리세션에 들어와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고 있는 바로는 전혀 그런 낌새가 없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삶에서 고통을 느낄 정도가 돼야지 이게 경제 침체냐 아니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전혀 그런 기미가 없어요. 네. 어디 뭐 식당을 가나 뭐 공항에 가나 어딜 가나 사람들을 그냥 북적거리고 꽉 찼어요. 예, 소비가 왕성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팬데믹 나고 바로 우리가 모두 일자리 스탑되고 정부 지원금에 의존해 살고 이럴 때 사실 우리 보통 그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제 살 날이 이제 삶에 대해서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게 오고 또 뭐 이게 고용 해고가 많이 늘어나고 실업률 올라가고 이런 것이 보여야 리세션이 온다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게 체감 물가와 이게 증시 반응하는 건 가끔씩 괴리가 생기니까 그걸 좀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금요일에 또 PCE 물가 지수를 발표했는데 그 한국 시간으로는 저녁 9시 반, 미국 시간으로는 아침 8시 반이죠? 8시 반에 발표를 했는데 플러스 6.8%로 나왔습니다. 6.8%. 이게 3월 달에 플러스 6.6% 해가지고 40년 만에 최고치다 한 다음에 4월, 5월 조금씩 소폭이나마 하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시 되돌려서 플러스 6.8. 이게 크게 올랐는데 지수는 그때 이제 선물 지수, 아마존 실적 발표 이런 내용 때문에 선물이 플러스 나다가 그 내용 나오자마자 다우나 S&P는 순간적으로 마이너스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게 PC 물가지수 개념치 않은, 시장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유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 PC 6월달 이것을 조사할 당시에 그 원유 가격과 휘발유 가격을 오늘 비교했을 때 오늘이 더 낮거든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그러면 다음 달에 나오는 PC는 이 숫자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 이제 이런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PC하고 이제 개인 소비 지출 이 인플레이션 지수의 이제 PC와 CPI가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PC와 CPI는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PC는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수이긴 한데 이것은 광범위한 좀 경제 전반 이 바닥에서 움직이는 물가 지수 이제 이런 걸 이제 초점을 두고 있고요. CPI는 개인들이 직접 먹는 거, 또 휘발유 가격 뭐 이런 것에 좀 민감한 주거비 이런 것이 좀 관련이 깊거든요. 그래서 CPI가 높게 나오면 바로 이거는 미국 경제 소비 둔화 이걸로 직결될 수 있는데 PC가 높아졌다는 건 이거 직접 이게 직결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증시가 오늘 아침 그 PC에 높게 나온데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 이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래 CPI나 PC 물가지수나 이건 일종의 레깅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레깅 데이터라는 얘기는 후행성이기 때문에 사실 7월 10일 날 뭐 9점 몇 % 나왔어도 시장이 반응하지 않았던 게 이미 후행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조차도 나와서 아웃 오브 데이트다. 그거 뭐 구닥다리 볼 필요도 없어. 결국 증시도 똑같이 오늘 그 PC 물가지수 그렇게 반응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PC 그 발표할 때 같이 발표한 게 개인 소비 지출. 예. 여기에 대해서 또 발표했는데, 음. 요거는 1.1% 상승으로 이제 나와갖고, 예. 여전히 미국의 소비는 견조하다. 이런 것도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작용했다 보고 있습니다. 또 그날, 그러니까 금요일에 같이 그것과 추가 또 이제 고용 그 원가지수 있지 않습니까? 인플로이먼트 코스트 인덱스. 네네. 그것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서 야, 이러면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나왔던데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 인플레이션이 바로 우리 이제 일반 증시 투자자들이 지금 꿈꾸고 있는 대로 인플레이션이 바로 몇 달 후 또 내년 초반에 해소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상당히 끈끈하게 오래 갈 것 같아.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이 부동산 가격이 이제 폭락하고 뭐 이래서 바로, 침체로 들어가고 거기서 연준이 돌아서야 되는데 지금 기준금리만 잔뜩 올려놓으면은 부동산 가격은 안 떨어지고 매매 건수만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집을 안 사고 렌트로 이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렌트, 주거비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이제 거기서 이제 PC 같은 지수도 많이 안 떨어질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 여전히 지금 코로나 같은 것도 지금 베리언트 그 B5인가요? 네. 그것이 계속 지금 확산일로 있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이제 공급 차질 이런 문제도 계속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FOMC 성명서를 쭉 보니까 지난달까지는 코로나 이 코비드라는 단어가 단 한 번이라도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단 한 자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FOMC 즉 페드에서는 코로나는 앞으로 신경 안 쓰겠다라고 마치 선언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미국에서는 뭐 지금 저 아시아 쪽에서는 코로나가 확산 중에 있는데 미국은 지금 뭐 줄어들진 않지만은 안정적인 수평을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면에서 그런 문구를 안 넣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금요일에 보면 이제 PC 물가지수 다음에 1시간 있다가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이걸 페드도 상당히 중요시하게 보잖아요. 이게 지난달보다는 조금 내려간 게 이게 지난 7월 15일에도 이게 선생님 그때 방송에도 한번 말씀하신 이게 낮아지면서 주가가 올라서 상당히 이게 상승 재료로 사용했었잖아요. 근데 PC 물가지수는 올랐지만 이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은 조금이라도 낮아진 점 이것도 증시에 금요일날 상승 재료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저는 이 미시간대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그 지표 이거 한마디로 이게 웃기는 짬뽕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은 길거리 가다가 시민들한테 마이크를 대고 너 5년 후, 10년 후에 현재보다 물가가 더 올라가 있겠냐, 내려가 있겠냐, 그걸 질문하는 거거든요. 네. 경제학 박사들도 5년 후, 10년 후 몰라요. 근데 일반 서민들은 길 가는 사람한테 5년, 10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겠냐, 물으면은 그냥 그 사람들은 바로 그냥 그 가스스테이션 있죠, 그 주유소, 거기 휘발유 가격 아마 그거 찾아보고 아마 바로 즉답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지난 어제 바로 직전에 그로서리 쇼핑했던 거, 이렇게 식품 쇼핑했던 거에서 느꼈던 그런 인플레이션 심리, 뭐 이런 걸로 근거해서 대답할 건데, 이런 진짜 허망한 이 설문조사에 우리가 증시 전체가 들썩 움직인다는 이 자체가 진짜 이거 웃기는 짬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웃기는 짬뽕은 맞지만 그거에 증시가 항상 그 주요 지표로 본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좀 감안해야 되잖아요. 네, 실제로 증시가 거기에 많이 좌우되긴 해요. 근데 이거 사실 좀 그렇다 하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그 ISM 뭐 제조업 지수니 PMI 이게 다 설문조사지 않습니까? 너 몇 점 들라 이래가지고 그냥 일종의 그냥 펜대 굴리는 대로 나오는데 그걸 좋게 받아들이고 나쁘게 받아들이는 거 사실 안 할까 보면은 맞습니다. 웃기는 짬뽕이긴 하지만 사실 증시가 그걸 중요하게 받아들이면 우리도 그걸 중요하게 여기면서 대응해야 된다. 저는 이 점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이제 한마디 또 하고 싶은 게
정시는 경제학이 아니다. 맞아요. 정시는 심리학이야. 예, 맞습니다. 경제는 심리전이지 예, 경제학이 아니다 이거죠. 예, 이 경제 데이터, 경제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거를 그래도 공식적으로 정시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다가는 이제 큰 코 다치는 거죠. 그대로 된다면 세상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움직이죠. 매도 매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면 뭐 경제학 박사들, 경제학 교수들이 그렇죠. 주식 투자에서 가장 이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예. 사실 그분들이 제일 꼴찌예요. 너무 고지고대로 예. 경제학을 대입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게 우리가 그 방송 초반에 했던 얘기거든요, 사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유연하게 제가 가끔 뭐 경계에 있어서 오른쪽, 왼쪽, 좌우 이게 아니라 항상 어디를 움직일지 증시가 가는 방향이 뭐냐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증시는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쪽에 마치 미인 대회에서 미인 뽑기처럼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저는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어요. 증시는 경제학이 아니다. 예. 그다음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 사실 매수보다도 매도가 더 힘들어요. 맞습니다. 사람 욕심이 자꾸 작용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하다가 매도 시점 놓치고 뒤통수 맞고 예. 그럴 때가 저도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하여튼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네. 결국 가장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얼마에 사요? 얼마에 팔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쉽게 질문하는 건데 그건 미아리 점쟁이한테 물어봐도 모를 거예요. 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 놀리는 줄 아는데 그게 가장 합리적인 대답 아닙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예. 네네. 그냥 생각한 대로 많이 먹었다 생각하면 파시고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리고 그게 답이거든요. 그건 전문가도 모르고 네. 솔직히 하나님도 모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증시가 대세 상승장으로 들어섰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장기 홀드할 수 있지만은 네. 요즘 같이 좀 이렇게 좀 차피한 어떤 횡보 구간 이럴 때는 적당히 먹었으면 나오자. 저는 그런 주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방송 시간이 막바지로 가고 있으니까 제가 질문한 여러 가지 내용인데 많이 질문도 못했습니다. 자, 다음 주 이제 파월의장이 지난주에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경제 데이터에 의존한다, 디펜던트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용지표입니다. 고용지표가 강해서 우리 리세션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금요일에 이제 7월 고용지표가 발표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월가에서는 고용지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미국 경제에 그냥 근거하면은 고용지표 잘 나올 것으로 저는 봐요. 물론 최근에 이제 그 빅테크들 기업들 보면은 뭐 몇천 명씩 감원한다 이런 말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도 미국 고용 시장은 지금 일손이 모자라 갖고 계속 사람들을 이제 고용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고용 지표는 잘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증시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제 그건 이제 퀘스천인데 연준은 좀 불편해하겠죠. 이게 고용 지표가 조금 안 나와서 실제로 좀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고 하는 그런 뭐 신호로 코스로 가야 되는데 또 계속 잘 나오면은 연준은 계속 금리 인상할 수도 없고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미국 경제가 어느 순간에 붕괴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연준의 고민이 더 깊어지겠다 생각 들어요. 이게 연준이 금리 인상하면서 진짜 경제에 말도 안 리세션도 오고 모든 지표가 하강을 해줘야만 연준도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데 만일에 경제가 계속 화랑으로 계속가고 연준은 계속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정도면 이제 연준의 고민이 상당히 깊어지는 거죠. 예. 결국은 지금 현재 지난주에 페드가 슬로우 더 페이스 금리 인상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이 기대감이 일주일 증시를 이끌었는데 이 기대감이 다음 주에도 유지되려면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와야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고용 지표다. 그러면 반대로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와 버리면 증시가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현재 S&P 그 지수 4130. 네, 아까 이제 최고는 4140을 찍었거든요.
저는 이제 뭐 우리가 이 논쟁이잖아요. 예. 이 4,200을 넘어갈 거냐, 4,200에서 꺾일 거냐, 이런 논쟁이 심한데, 하여튼 어쨌거나 저는 현재 현금 30% 확보해 놨고요. 만약에 월요일이나 다음 주에 4,200까지 간다고 그러면은 그 정도에서 현금 확보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신중 모드로 지금 돌아서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4,200을 못 넘어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또 모르죠. 다른 또 증시에 호재 변수가 생길지, 또 심리적으로 증시에 이제 지금 이번 주 같은 포모 스퀴즈가 계속 증시를 끌어올릴지, 그거는 이제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또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인플레이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쉽게 안 꺾일 것이다, 이제 그랬잖아요. 네. 그 한면에 한 축에 러시아의 푸틴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러시아 푸틴이 자기가 이제 서방 국가들로부터 이제 경제 제재를 당해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격으로 이 서방 국가들에게 인플레이션을 올리려고 했어요. 네. 그 대표적인 게 유럽에다가 천연가스를 공급을 팍 줄여갖고 경제 이제 침체. 유럽은 지금 침체에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인플레이션을 이제 엄청나게 지금 올리고 있고, 이제 이런 작업을, 이런 행동을 계속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결국은 바이든을 정치적으로 아웃시켜버리고 트럼프 내지 트럼프 추종 세력이 다음 정권에 들어서기를 아마 원하고 그런 쪽으로 이제 작업을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원유 가격에서도 내추럴 이제 천연가스처럼 지금 러시아가 맘만 먹으면은 원유 가격을 팍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또 미국의 그 국가 비상용 그 비축유 또 지금 거의 바닥에 지금 도달했기 때문에 미국도 9월달 이후는 사서 이제 채워놔야 될 상황이고, 예. 그래서 원유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푸틴이 원유로 장난을 친다 그러면은 이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을 더욱 공경에 몰아넣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오래 갈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팔라디움이 자동차 그 배기가스를 감축시키는 데 핵심 요소거든요. 네. 이 팔라디움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 러시아예요. 그래서 어느 분석가는 이 내추럴 가스로 유럽에 장난쳤던 것처럼 푸틴이 팔라디움으로 공급 제한을 한다고 그러면은 서방 국가들의 자동차 생산이 아마 또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장기적으로 팔라디움에 투자하는 건 어떨까? 뭐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예. 네.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런 게 있다 얘기하는 거지, 이제 우리 또 시청자분들 댓글에 보면 이런 거 결국은 이거 봐라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진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네, 어떤 변수를 제 얘기는 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예.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장기화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예. 그 이야기는 제가 저 방송에 제가 제 개인 방송 따로 하나 준비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저는 어차피 9월 10일에는 큰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데, 여기서 얘기하면 또 1시간 걸리니까 넘어가고, 그 앞부분 이제 선생님 4,200포인트를 얘기하는데 시청자분들 제 이해를 돕기 위해 좀 첨언을 한다면, 지난 6월 10며칠인가 15일인가요? 6월 10일에 CPI 이게 엄청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할 때, 그때 직전까지 상승했던 S&P 500 지수가 4,200포인트입니다. 결국 그것을 넘어서면은 이제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안심을 하겠다, 그런 의미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나스닥이나 NDX, 나스닥 대형주 100종목 모아는 NDX 지수는 이미 그 지수를 넘어간 거 알고 계시죠? 네네. 그래서 시장이 이제 이 포모도 이제 잠깐 첨언을 하면 fear of missing out이라 해가지고 버스 못 탈까 두려워서 일단 타고 보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즉 나스닥 쪽에서는 포모가 들어왔지만 이 전체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게 이제 나스닥보다는 S&P 500 지수잖아요. 네네. 이 S&P 500 지수는 아직도 신종 모도가 많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네, 네, 저는 하여튼 이 4,200 또 우리가 지난주에 그 바닥이 3,900이었잖아요. 네, 예. 근데 이런 구간 안에서 지그재그로 형보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거 이제 하나 여기서 더 첨언하자면 사실 얼마나 떨어질지 얼마나 올지 올라가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저점을 높여간다 그러면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여전히 사실 그 빅테크들의 그 전망 예. 뭐 이런 걸 근거할 때는 나스닥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예. 또 워낙 또 나스닥이 S&P에 대해서 더 많이 하락했었기 때문에 네. 그 키높이 차원에서라도 나스닥 지수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 조심은 하지만 혹시라도 이게 아까 선생님하고 저하고 잠깐 얘기했던 떨어질 거라는 그걸 신념처럼 가지고 확증 편향을 찾아버리면 그분들이 언제 물리느냐? 고점에 들어와서 물리잖아요. 네네, 그렇죠. 우리들은 이미 올라간다 해서 미리 사놓고 이제 있는데 4,200에 이제 근접하면은 네. 일단은 현금 비중도 조금 높일 뿐더러 방어주 쪽으로 이제 뭐 이렇게 대형 제약주 같은 거, 그다음에 유틸리티 뭐 이런 또 1차 식품 대형 식품주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방어주 쪽에 조금 비중을 좀 늘리고 나스닥이나 그런 위험자산 쪽에서는 비중을 조금 낮추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빠르게 선생님은 거의 전형적인 트레이딩 기법이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만 제 방송을 듣는 분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거의 좀 길게 좀 중장기로 길게 보면서 인베스팅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감안해서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처럼 빠르게 트레이딩 아무나 못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사실 뭐 테슬라 같은 거 네. 지금 테슬라 지금 신에너지법 통과해서 이제 수혜 주잖아요. 그다음에 8월 달에 주가 스플릿 하느냐 마느냐 이제 그런 이제 루머에도 있고. 네. 그래서 테슬라 같은 데다가 좀 비중을 더 높여놓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벌써 우리 50분이 훌쩍 넘어서 마지막으로 다음 주 뭐 이제 8월인데 8월은 사실 중요한 이벤트가 8월 둘째 주에 CPI하고 8월 25일경에 잭슨홀 미팅이 있잖아요. 중앙은행장들. 네네. 항상 잭슨홀 미팅에서 그 의장이 사실 시장을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상승 동력을 주기도 했는데 이제 한 달이 됐는데 자, 우리가 한 달 전체를 사실 의미하는 건 의미가 없고 전혀 사실 그럴 수도 없고 가능성이 그렇죠. 없으니 네. 다음 주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선생님 마지막으로 뭐 정리 한번 해주시죠. 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일단은 좀 다음 주부터는 신중 모드로 갈 것 같고요. 그래서 또 계절적으로도 이제 보통 이제 9월, 10월 달 약시장이거든요. 네. 네, 그럴 때를 대비해서 현금을 좀 확보해 놓고 때를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는 좀 몸 좀 조심하자, 몸살이자. 그 고용 지표도 네. 나오고. 네. 자, 그러니까 이번 주에 포지션이 있던 분들은 그나마 이익을 실현하고 몸 좀 조심하시면 될 것이고, 이번 주에 아무것도 안 하고 몸 계속 조심하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더 조심해야 되나? 좀 황당한 말이니까 선생님 당황하셨어요 지금 제 질문에. 근데 제가 그 주변에 보면은 네. 해칭 네. 한다고 해갖고 UVXY에 들어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큰일 납니다 정말. 진짜. 네, UVXY는요 네. 그 성격상 이게 옵션에 지금 연동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감에 따라 갖고 가치가 떨어져요. 시간 가치 떨어지죠. 그래서 요거는 진짜 초단타로 며칠 상간에 먹고 나와야지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이거는 손실이 계속 불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칭을 하더라도 다른 걸로 해칭해야지 UVXY로 장기 해칭했다면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차트를 보면은 10년 전 차트 가보면은 그때 주가가 뭐 2만 달러, 3만 달러, 10만 달러 뭐 이러더거든요. 네. 그러면 착각을 해갖고 혹시 지금 샀다가 5년만 참으면 10만 달러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이 빠질 수 있거든요. 절대로 그래야 합니다. 그게 옵션 연동돼 있기 때문에 시간 가치에 따라서 가치가 떨어져서 그렇게 보일 뿐이지 앞으로도 이건 끝이 없습니다. 한 5불 정도 가면은 다시 또 역스플릿해서 다시 50불로 올려놨다가 뭐 이렇게 계속 사이클을 타고 내려옵니다. 이거는 해칭 수단이 아니고 진짜 그 순간 차트를 잘 보고 기민성 있게 대처하는 분들은 초단타 뭐 이틀, 3일
요 정도는 들어갔다 먹고 얼른 나올 수 있죠. 근데 그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은 여기다 해칭 안 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위험한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좀 길게 봐도 좀 떨어졌다 다시 다 회복하잖아요. 테슬라 같은 주식. 결국 네, 우량주 그렇죠. 조금씩 사고 하면 된다 이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증시는 결국 올라가는데 너무 우리가 한두 달 6개월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소뚜껑 보도 놀라는 거죠. 이제는 조금 안심을 해도 된다. 다만 너무 위험한 거 하지 말자. 이거 그냥 이렇게 결론 그렇죠. 내겠습니다, 선생님. 네, 가장 좋고 안전한 해칭은 현금입니다. 예. 현금 100%가 말이 아니고 뭐 20%, 30% 예. 이렇게 조금 있다가 내려오면은 보태고 고점에 가면 한 20, 30% 또 팔아서 현금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시켜 버리면은 1년 후 정도 되면은 수익이 엄청 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일주일 일단 많이 올랐습니다. 오르면 좋은 겁니다. 일단 성장하는 네. 건 좋은 거니까 일단 내게 안 올라도 지수가 오르면 결국 다 알아서 시간이 지나면 종목이 따라 올라가잖아요. 네네. 예,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일주일이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식시장 전망, 경제 전망은 수학이나 과학 문제가 아닙니다. 수학이나 과학 문제는 문제를 풀고 실험을 해보면 정답, 틀렸는지 맞았는지가 나오죠. 주식시장과 경제 전망은 사실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고 틀렸는지는 오로지 다음날 시장이 리트머스처럼 바로 확인을 해줍니다. 오르고 내리고는 사실 병가지 상사일 수 있습니다. 왜? 주식시장이라는 게 매일 그렇게 움직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대응입니다. 예측하고 포지션을 잡고 그 다음날 시장의 반응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이게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길입니다. 미래를 맞췄다고 좋아할 것도 없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현실이든 미래에 내 포지션을 어떻게 빠르게 대응할 것이냐. 여러분, 그게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